편안하고 안락해 보이죠. 그런데 앉아있기만 해도 우리 건강에 위협을 끼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의자병이라는 건데요.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요? 오래 앉아서 문제가 되는 질환은 각종 합병증을 불러와 치명적인 건강 이상을 불러오는 비만과 당뇨입니다. 그냥 앉아만 있었을 뿐인데 비만이 생기고 그로 인해 당뇨까지 앓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얼마나 앉아 계셨나요? 지금 당장 의자에서 일어나 살과의 전쟁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고 비만과 당뇨에서 벗어난 사람들. 의자의 저주를 떨쳐버린 그녀들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서른아홉 살의 김소정 씨. 재택근무 중인 그녀는 오늘도 집에서 분주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공인중개사로 활동 중인 그녀에겐 고민이 하나 있다는데요. 사람들이 제 다리나 복부 쪽을 보고 많이 놀라세요. 네, 체구에 비해서 얼굴에는 그렇게 살이 많이 안 붙어 있는 편이고 복부나 이게 하체 쪽으로 전부 다 이렇게 살이 쪄 있으니까 네, 사람들이 놀라시더라고요. 자꾸 찌기 시작한 뱃살 때문에 현재 그녀의 몸무게는 85.1kg. 허리둘레는 무려 44.5인치로 155cm의 키를 생각한다면 고도비만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웃지 못할 일들도 생겼다네요. 버스를 탔는데 그 어르신분이 저한테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한번 보다가 배를 한번 보고 자리를 양보를 해주셨는데 임산부인 줄 알았나 봐요. 제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다이어트를 시도해보기도 했습니다. 5개월 만에 무려 30kg 감량에 성공한 거죠. 그때는 젊을 때라 무작정 굶고 풀만 먹었었어요. 처음에는 85kg에서 55kg까지 제가 감량을 했었거든요. 초절식을 하다 보니까 탈모도 오고 예, 그때부터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는데 먹어도 배는 부른데 자꾸 음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가 아마 폭식증이었던 것 같아요. 5개월의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갔고 결국 몸무게는 제자리. 그녀에게 남은 건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식욕뿐입니다. 제가 치킨을 너무 좋아해서 일주일에 4번 정도는 시켜 먹었거든요. 배부르게 먹고 난 그녀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소파. 세상 가장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즐겨봅니다. 쭈꾸미 맛있겠다. 방금 치킨 먹은 거 맞죠? 식사 후 급격하게 몰려드는 식곤증에 낮잠이 일상이 돼버린 그녀. 살이 찌면서 생긴 변화라는데요. 단순한 외모만의 문제가 아닌 건강 이상도 우려되는 상황.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그녀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네. 전에 내장 지방이 굉장히 많은 거는 이제 본인이 잘 모르셨죠.
피하지방이 많다는 거는 이 손으로 찝어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뱃살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네요. 이기 비만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걱정되는 거는 내장 지방이 지금 다른 사람보다 2.5배 정도 더 많다는 겁니다. 혈액 검사상에서 볼 때 또 당화 혈색소가 6.6이고 공복 혈당이 134로서 지금 당장 비만과 당뇨 관리에 돌입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저희 엄마도 고혈압 있고 아빠도 당뇨가 있는데 가족력이 있으니까 좀 더 건강을 지금부터라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젊은 나이에 당뇨 진단을 받은 소정 씨. 하지만 이는 비단 소정 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 들어 20, 30대 젊은 당뇨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비만 때문이랍니다. 비만으로 인해 몸속 지방 조직이 늘어나면 우리 몸에서는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인체는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췌장에 무리가 가고 인슐린 분비 기능도 떨어지면서 당뇨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인슐린 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폭식이 시작되고 체중이 또다시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소정 씨처럼 젊은 나이에 당뇨가 찾아오면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당뇨를 앓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합병증 위험도 더 커지는 거죠. 비만이 당뇨를 부르고 당뇨가 비만을 부르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진 소정 씨. 음식 조절도 하면서 예전에 탄산음료수를 많이 먹었거든요. 요즘에 당뇨란 얘기 듣고 운동도 하려고 하고 있고 왜 살이 안 빠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처럼 쉽지 않은 살과의 전쟁. 그녀가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많은 현대인들이 비만과 당뇨에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의자병 때문입니다. 의자병이요? 수면 단축의 지름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새로운 흡연이라고 불리는 의자병은요,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일으키는 바로 비만과 당뇨, 심혈관 질환 같은 질병을 말하는데요. 오래 앉아있게 되면 당연히 체내 순환이 되지 않아 피가 탁해지고 비만이 되고 당뇨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도 오게 되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의자병.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앉아있는 것이 우리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같은 음식을 먹고 식사 후 바로 앉았을 때와 움직였을 때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식사 후 바로 앉았을 때는 142였던 혈당이 154로 12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 움직였을 때는 어떨까요? 142였던 혈당이 무려 44나 떨어졌습니다. 바로 앉았을 때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집니다. 정말 놀랍죠? 당뇨가 위험한 건요,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히 치솟아 오르기 때문에 혈관벽에 상처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식사 1시간 후에는 혈당이 가장 높게 올라가는데 그때 잠깐이라도 운동을 해주게 되면요, 바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혈당을 낮게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당뇨는 물론 비만 탈출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의자에 앉아있지 않고 잠깐이라도 움직여준다면 혈당 조절은 물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비만과 당뇨를 불러와 우리 삶을 위협하지만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의외의 습관 의자병.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습관이 뱃살을 찌게 만들고 혈당을 높이고 있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일상을 시작한 57세 임옥자 씨. 10년 전부터 찌기 시작한 살 때문에 당뇨까지 찾아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 팔다리가 저리는 증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아무리 주물러 봐도 그때뿐 심할 때는 운전 중에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한답니다. 아이고. 이게 아침부터 이렇게 곡소리가 나와서. 짤이 찌다 보니까 앉아서 운전하는 것도 그렇고 또 키가 작다 보니까 이 다리에다가 아무래도 힘줘서 운전하다 보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좀 그런 것들이 되게 막 답답한 것 같아요. 오늘의 첫 번째 스케줄은 고객과의 상담. 안녕하세요. 어머, 잘 계셨어요?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는 옥자 씨. 차에서 내리자마자 또다시 앉아서 고객과의 상담을 시작합니다. 오래 앉아 있다 보니 혈액이 정체되고 그로 인해 저림 증상은 사라지질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 부종까지 생겨 살이 더 찌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한두 시간? 뭐 길면은 뭐 3-4시간까지 또 앉아 있어가지고 상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하지. 어쩔 수 없죠. 뭐 직업 때문에. 그래서 더 살도 빠지지 않는 요인도 되는 것 같아요. 걸어야 되는데 걸을 시간이 없고 그래가지고. 10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몸매를 자랑했던 옥자 씨. 지난 10년간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벌써 한 13년 전에 갑자기 좀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자궁 근종이 좀 많이 있다고 그래서 자궁을 드러내고 운전하고 앉아있고 밥도 제 시간에 못 먹게 되고 그래서 하루에 뭐 한두 끼를 그냥 폭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살이 되었던 것 같아요. 147cm의 키에 81.3kg. 허리둘레는 47인치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성들이 중년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지방 분해가 되지 않아 살이 더 찌게 되는데요. 자궁적출 수술 역시 같은 이유로 비만이 되는 겁니다. 실제 자궁적출 수술을 한 여성은 비만 위험이 33%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것에 자궁적출 수술 영향까지 더해지며 비만에 시달리게 된 임옥자 씨. 그녀의 현재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고도비만 상태에 복부 비만율도 높아서 이제 각종 합병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혈압에 지방간, 고콜레스테롤 혈증까지 다 있는데요. 그녀의 내장 지방 레벨은 무려 20으로 최고치에 달하는 상황. 하지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건 이제 당뇨입니다. 당장 약을 처방받아서 혈당 조절을 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바로 건강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임옥자 씨의 공복 혈당은 무려 178로. 각종 당뇨 합병증에 노출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또 당뇨 좀 있으셨어요. 한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당뇨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나오니까 좀 마음이 심란해요, 지금. 그렇다면 그녀는 왜 비만과 당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휴, 오늘 하루 또, 아유, 힘들다. 그녀의 일상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루
하루 종일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던 터라 급하게 끼니부터 때우는데요. 반찬이라고 해봤자 밑반찬 몇 가지에 달걀 부침이 전부입니다. 보통 퇴근 시간이 제가 일정치 않아가지고 빠르면 6시, 늦으면 10시 평균 들어오기 때문에 서로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퇴근해가지고 와서 배고플 때는 이렇게 혼자 차려놓고 혼자 먹어요, 거의. 근데요, 제가 이거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드신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네. 억울하게 아침도 안 먹고요. 점심도 고객들과 만나면 거의 먹는 둥 마는 둥 하거든요. 이제 그러고 이제 저녁에 퇴근할 때는 막 녹초가 돼서 입맛이 없는데 어거지로 이제 그나마 한 숟갈 뜨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도 이렇게 살이 찌니까 저가 화가 나고 남들이 그렇게 네가 많이 먹으니까 찌지 않냐고 했는데 그 소리에 정말 화가 나거든요. 정말로. 그러게요. 오히려 너무 조촐해 보이는데 근데 왜 살이 찔까요? 지금 보면 단순히 식사량 문제가 아니라 저녁 늦게 식사를 하고 칼로리를 소모시킬 시간 없이 바로 자기 때문에 당연히 살이 찌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혼밥입니다. 혼자서 밥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요? 아무래도 혼자서 밥을 먹게 되면요, 식사를 제대로 갖춰서 하기보다는요, 당연히 인스턴트 식품이나 간단하게 식사하다 보니까 영양 불균형이 올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칼로리가 많은 음식을 먹게 되기 때문에 비만일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이목자 씨는 저녁을 간단히 라면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혼밥을 할 경우 복부 비만도 늘어나고 그로 인해 당뇨, 고혈압과 같은 질병이 찾아올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혼밥이 문제가 되는 이유, 식사 속도 차이에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경우 여럿이 함께 먹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식사 시간이 짧아집니다. 이렇게 빨리 먹게 되면 혈당이 빨리 상승하면서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돼 넘쳐나는 포도당을 재빨리 지방으로 축적하기 때문에 비만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목자 씨가 라면 하나를 다 먹는데 걸린 시간은 단 4분 50초. 이렇게 밥을 빨리 먹으면 체중이 무려 5.3kg이나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도 악화시키는데요. 시간을 쪼개서 써야 할 정도로 바쁜 현대인들에게 비만과 당뇨의 위험이 점점 커지는 거죠. 식사 속도뿐만 아니라 혼밥의 메뉴 역시 비만과 당뇨를 유발하게 됩니다. 대부분 혼밥을 하게 되면 간단한 한 그릇 음식이나 집밥이 아닌 외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음식들은 탄수화물과 지방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대부분 고열량식에 설탕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만과 당뇨를 유발하게 됩니다. 혼밥의 대표 메뉴인 비빔밥과 물냉면. 그런데 이 음식들은 생각보다 많은 탄수화물이 들어있는데요. 비빔밥 한 그릇엔 무려 각설탕 30개 분량이, 냉면 한 그릇엔 각설탕 19개에 해당하는 탄수화물이 들어있던 겁니다.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포도당과 단백질이 뭉쳐져서 당독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당독소는 장내 세균 균형에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유익균을 줄이고 유해균을 증가시켜서 대장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비만과 당뇨를 더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과 당뇨가 있는 분들은 탄수화물 섭취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혼밥으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장내 세균 변화에도 문제를 일으켜 대장 질환은 물론 비만과 당뇨도 악화시키는데요. 이목자 씨가 평소에 변비로 고생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던 거죠. 지금 무슨 소리 난 것 같은데? 그래서 가끔 소리가 크게 나서 민망할 때가 있어요. 가스가 찬 것 같기도 하고 살이 있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살이 찐 10여 년 전부터 소리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밥 먹을 때 심해집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졌음을 알리는 신호가 바로 배에서 나는 소리, 장음인데요.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져서 유해균이 늘어나게 되면 수분이 충분히 흡수되지 않아서 물소리가 나고 배출되지 않은 가스가 장내에서 이동하면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배에서 소리가 자주 난다면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진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비만 때문에 당뇨는 물론 장 건강까지 무너져 일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목자 씨. 그녀가 건강을 되찾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무에타이 연습이 한창인 체육관. 이곳에서 엄청난 파워를 자랑하는 펀치에 화려한 킥을 선보이는 그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살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남정화 씨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무에타이를 하시는 거예요? 체력으로도 좀 몸이 뚱뚱하니까 움직임이 너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뭐 헬스던 뭐 권투던 여러 가지 해봤지만 일주일 이상 하지를 못했거든요.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에이 그만두자 이랬었었는데 무에타이는 왠지 끌리는 게 있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만으로 고생했다는 남정화 씨. 하지만 지금은 55의 나이에도 탄력 넘치는 몸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이시고 나이도 이제 있으신 분이 이 운동을 하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데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을 텐데 다 이겨내고 이제는 아마추어 선수 못지않은 그런 체력도 가지고 계시고 지금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엄청 파워풀하시고 잘하십니다. 과찬의 말씀을 과찬이십니다. 그녀의 과거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과거에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크기의 옷을 입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얼핏 보기엔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막상 입어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느껴진다는데요. 이것도 여유 있게 입은 게 아니라요. 꽉 끼게 입었어요. 어휴, 주먹 하나가 들어가고도 남네요. 과거 155cm의 키에 73kg까지 쪘었다는 정화 씨. 제가 항상 가만히 있는 스타일, 또 여자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다 보니 히프와 허벅지가 다들 굵어지잖아요. 뭐 주 거의 5일을 뭐 소주에, 뭐 삼겹살에, 뭐 부대찌개에, 뭐 막창, 뭐 이런 거 엄청 그냥 들여라, 부어라, 마셔라 엄청 마셨죠. 매일 앉아서 일을 하고 저녁이면 회식을 하는 일상이 반복되며 몸은 점점 불어났고 그로 인해 건강 이상까지 찾아왔습니다. 일단 걸을 때 숨이 좀 많이 차서 잘 안 걷게 되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허리도 좀 이제 아프더라고요. 이제 무릎도 계속 이제 콕콕콕콕 쑤시고 좀 아팠고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나오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만병의 원인인 것 같았어요, 배가.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역시나 당뇨였습니다. 저희 집안이 그 당뇨로 어머니도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시고요. 언니도 좀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3년 전에 남동생이 췌장암으로 이제 하늘나라를 갔어요. 근데 췌장암도 당뇨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저한테는 또 이 당화혈색소 수치가 이렇게 나온 게 정말 충격적이었죠. 동생을 먼저 떠나보낸 후 큰 충격을 받았던 정화 씨. 죽기 살기로 다이어트에 돌입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술을 끊는 것. 그리고는 식단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당 수치를 내려야 된다고 하니까 옛날에 먹던 탄수화물 양을 좀 반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언니가 또 건강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계란김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주로 이제 막 삼겹살, 막 부대찌개 뭐 이런 거 엄청 잘 먹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닭가슴살로 이제 대체를 해서 그 건강 관리를 이제 시작하게 됐죠. 그렇게 관리한 결과 현재 그녀의 몸무게는 52.4kg으로 2년 만에 20kg 감량에 성공. 허리둘레 역시 27인치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를 가장 두렵게 만들었던 혈당은 어떨까요? 공복 혈당 83으로 정상 범위에 안착했습니다. 엄청 살이 빠지신 거네요? 많이 빠졌죠. 그 무에타이만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무에타이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평상시에 돈 안 들고 가까이서 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을 했죠. 걷기 운동으로 살을 뺐다고요? 그렇다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 그녀만의 걷기 운동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데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걷기 운동. 에이, 설마 뭐 열심히 걸으면 된다 이런 건 아니죠? 아니 걷기에 뭐 비법 있다고 하셨는데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아, 모르시겠어요? 한번 따라와 보실래요? 뭐가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믿고 함께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자 점점 거칠어지는 제작진의 숨소리. 이제 눈치채셨어요? 그대님? 와 이거 생각보다 보는 거랑 다르네요 이게. 아 그럼요. 네, 이게 보폭이 상당히 넓네요 이게. 보폭 넓게 하셔야 되고요. 그녀만의 걷기 운동 첫 번째 원칙은 보폭을 넓게 해서 걷는 것. 이제 이 방법을 하게 된 게 이게 무릎 체중이 나가니까 무릎도 아프죠. 그런데 뛰려고 하니까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낸 게 보폭을 한 10cm 정도 더 넓게 이렇게 넓게 하면서 걸으면 운동 효과가 더 높아지는 거죠. 보폭만 조금 넓혀도 살을 뺄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 걷는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게 걷게 되면 허벅지의 대퇴사두근이나 엉덩이 근육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산소 소비량과 당 대사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혈당 조절 능력을 높여주고 체지방 분해 효과도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비만인 분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걷다 보면 오랫동안 운동을 지속할 수도 없고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보폭보다 딱 10cm 정도를 넓혀서 걷기 속도를 높이는 방법은 아주 좋은 운동법입니다. 보폭을 크게 해서 걸으며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남정화 씨. 저희 두 번째 원칙은요. 운동하는 시간이에요. 보통 일반인들은 식사 전에들 공복에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같이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식사 후에 1시간 정도 후에 이렇게 하시면 혈당의 수치도 바로 많이 내려가고요. 그 체중의 그 빠지는 효과도 엄청 커요. 살 빠지는 걷기 운동 두 번째 원칙은 식후 1시간에 걷는 겁니다. 식사를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 몸은 인슐린을 분비해서 식후 1시간이 조금 지난 시점은 최고점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운동을 하면 근육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줄여서 인슐린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후 1시간 정도의 걷기 운동을 해주시면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 후 식사를 준비하는 정화 씨. 운동은 걷기 운동하고 시간은 중요한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바로 먹는 거죠. 그렇다면 그녀는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요? 조금 전 운동 나서기 전에 빵을 먹는 정화 씨. 빵도 탄수화물인데 괜찮을까요? 지금 드시고 계신 빵이 무슨 빵이에요? 아, 호밀빵인데요. 기존에는 그 샐러드만 먹었더니 배도 금방 꺼지고 힘이 없고요. 좀 에너지를 좀 더 강하게 만들려니 호밀빵을 추가로 선택을 해서 먹게 됐어요. 운동 전 호밀빵으로 에너지를 충전하고
걷기 운동 후엔 또 다른 음식으로 운동 효과를 높이고 있었는데요. 그녀가 선택한 건 단백질입니다. 특히 단백질 같은 경우는 근육과 합성이 돼서 근육을 더 단단하고 크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운동 전후에 음식을 신경을 좀 써주시면은요, 운동의 효과가 2배 이상 효능이 있고요. 또 그렇게 운동 효과가 2배 이상 효능이 있으면 다이어트에도 당연히 효과가 나오겠죠. 운동 후에 단백질 음식을 섭취해주면 근육이 많아져 다이어트는 물론 혈당 조절 효과도 배가 된다네요. 운동 전에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를 먹거나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가 느려지고 또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게 돼서 오히려 운동 효과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 단백질 섭취를 해주면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근육이 잘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혈당 조절 능력은 물론이고요.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살 빠지는 걷기 운동 원칙 3번째. 운동 전엔 착한 탄수화물을, 운동 후엔 단백질을 섭취하라. 체중 감소 후 건강한 삶을 되찾고 삶의 활력도 되찾았다는 정화 씨. 살을 뺀 게 성공이 됐고 나니 이제 마음가짐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이제 강해졌어요. 내가 이거 아니면 또 못하겠어? 이거 살도 이만큼을 뺐는데. 그리고 제가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살도 빠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하니 주위에 좋은 남자분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결혼도 하고 또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운동을 통해 살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남정화 씨. 이번엔 식단 관리로 새로운 삶을 일군 주인공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대체 집안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식단 관리로 비만과 당뇨에서 벗어난 이우경 씨. 갑자기 제작진을 어딘가로 이끄는데요. 여기가 제 운동하는 곳이에요. 이야, 여기 집 맞죠? 각종 운동기구의 방음시설까지. 이렇게 갖춰놓고 도대체 무슨 운동을 하나 했더니 그녀가 선택한 운동은 점핑 운동이었네요. 관절에 무리를 덜 주면서 살도 빼고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운동을 즐길 수 있답니다. 올해 나이 52. 20대에 장성한 아들을 둘이나 둔 그녀는 왜 이렇게 운동에 열심인 걸까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분은 누구예요? 예전에 제가 10년 전인데 한 147kg 정도 나왔을 때요. 147kg요? 네. 152cm의 키에 147kg이 나갔을 정도로 초고도 비만에 시달렸던 이우경 씨. 임신을 하고 임신 중독증에 걸려가지고 첫째 아이 때는 한 거의 110kg 정도 나왔고 둘째 때는 140kg 정도 그 정도 나왔었어요. 그때는 당뇨도 한 200이 넘고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엄청 많았고 고지혈증도 있었고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했던 그녀. 임신과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살이 찌며 당뇨까지 앓게 된 거죠. 거기다 매일 달고 살던 기름진 음식은 그녀의 건강을 무너뜨렸습니다. 한약이랑 그리고 병원에서 알약 같은 그런 약이랑 또 카복시 그런 약으로 많이 제가 살을 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조금 잠깐 중단하면 요요 현상이 또 오더라고. 지방 흡입을 하려고 찾아갔는데 주위에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기도 하고 또 거기에 또
죽은 분도 있었고 신문에도 나오고 뭐 TV에 나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을 굳게 다잡고 운동과 식단 관리를 통해 다이어트에 돌입한 우경 씨. 그 결과 무려 90kg을 감량하고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때는 한 147kg대고 이때는 한 57kg. 와, 정말 엄청나게 빠졌네요. 허리둘레도 30인치로 줄었고 200이 넘었던 혈당 수치는 90으로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다이어트 후 달라진 변화는 또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살 쪘을 때는 시간 안 보내고 맨날 엄마 밥 먹고 자고 이런 게 반복이다 보니까 엄마가 살이 찐 게 일단 형이랑 저 때문이니까 되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가족에는 더 깊어졌고 그녀에겐 또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한 80kg가 되는데 제가 하나 나온 만큼 지금 살이 많이 빠졌어요. 엄마가 운동 관리, 식단 관리를 통해서 살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자존감도 높아지고 아들로서는 되게 보기 좋죠. 네, 건강하게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나중에 아들하고 바디 프로필도 찍고 싶고 이렇게 함께 바디 프로필? 안 해. 이젠 자신의 다이어트 비법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요. 살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인드도 거의 긍정 마인드로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게 저도 이제 좀 느꼈지만 이게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공유도 하고 싶고 그래서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함께 같이 건강해지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법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식단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식욕을 잡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챙겨 먹는 게 있어요. 아우, 식욕만 잡아도 반은 성공인데 비법이 뭔가요? 이게 유산균인데 유산균 중에서도 비에나17이라는 유산균이에요. 살이 너무 찌다 보니까 화장실도 가기 불편하고 또 가스도 많이 차고 저는 항상 장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장 건강을 위해서 제가 먹기 시작했는데 식욕도 억제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녀가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을 위해 섭취했다는 BNR17 유산균. 건강한 한국인의 모유에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을 분리 배양한 것으로 정식 명칭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이지만 흔히 다이어트 유산균으로 널리 알려진 유산균입니다. 국내 최초로 체중 감소 효과를 인증받은 유산균이기도 합니다. 모유에서 추출해 체중 감소에 도움을 주는 BNR17 유산균. 실제로 모유를 먹은 아기는 분유를 먹인 아기보다 비만일 확률이 적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BNR17 유산균이 체중 감소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우리 몸에 들어온 탄수화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인데요.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우리 몸의 탄수화물을 작은 단당류 형태로 분해하면서 저장하게 되는데 BNR17 유산균은 단당류를 다당류로 합성해 당이 축적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탄수화물이 작게 분해되면 소장벽을 통과해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데 BNR17 유산균은 단당류를 다당류로 만들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동물 실험 결과 BNR17 유산균을 섭취하자 배출되는 다당류가 증가했습니다. BNR17 유산균에서 주목해야 할 기능은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여준다는 건데요. 동물 실험에 따르면 BNR17 유산균이
단세 지방산을 생성해서 지방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세포의 크기가 약 35% 정도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12주 동안 BNR17 유산균을 섭취하자 허리둘레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BNR17 유산균은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포도당 수용체의 발현량을 증가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고 당뇨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물 실험이긴 하지만 BNR17 유산균이 혈중 인슐린 농도를 낮춰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혈당 감소 폭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BNR17 유산균을 섭취하면 식욕 호르몬인 렙틴 호르몬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체중 감소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BNR17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며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에 도움을 받은 이우경 씨. 유산균은 살아있는 거다 보니까 뜨거운 물에 같이 먹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BNR17 유산균을 미지근한 물에 같이 먹고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간식 먹고 싶다는 생각이 덜 들고 식욕 잡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BNR17 유산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미지근한 물과 함께 섭취하고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식단 관리 필수 메뉴인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더 효과적이랍니다. 제가 채소를 많이 먹기 위해서 샐러드를 제가 만들어서 먹거든요. 샐러드에는 솔직히 드레싱이 필요하잖아요. BNR17을 뿌려서 저는 먹거든요. 다이어트에 많이 효과를 봤어요. BNR17 유산균을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데요. 체중 감소에 도움을 주는 BNR17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식이섬유가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서 우리 장 속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고요. 또 장 속 유익균을 늘려서 체중 감소와 장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혼밥이 부른 비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이목자 씨. 의자병으로 비만에 이어 당뇨 진단까지 받은 김소정 씨. 이 두 사람에게 살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남정화 이우경 씨의 비법을 전수해 주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그 다이어트는 지금 처음에는 너무 빨리 뛰거나 너무 오래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보폭을 조금 넓게 한 10cm 이상 넓게 잡으셔가지고요. 빨리 걷기를 하시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으세요. 예전에 제가 147kg까지 쪘었는데 운동하고 식단하고 같이 병행해서 살을 뺐어요.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각자의 다이어트 비법을 전수해주는 두 사람. 혼밥으로 살이 쪘던 옥자 씨에겐 밥을 천천히 영양 균형을 맞춰서 먹는 것과 더불어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받은 BNR17 유산균을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앉아만 있던 소정 씨에겐 의자에서 일어나 빠르게 걷는 것과 함께 BNR17 유산균을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살을 찌게 만들었던 습관들을 버리고 전수받은 다이어트 성공 노하우를 꾸준히 실천한 두 사람. 그녀들은 과연 이 지긋지긋한 살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2주가 지나고 다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소정 씨의 체중은 무려 6.6kg이나 줄었습니다. 이목자 씨 역시 2.9kg이나 감량했네요. 체중만이 아니었습니다. 공복 혈당과 허리둘레도 감소했는데요. 이목자 씨의 경우 높았던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네요. 살이 안 빠져서 너무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예, 우울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살도 빠지고 당뇨도 좋아져서 너무 행복해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어려운 건 못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건강해질 수 있다니 너무너무 행복해요. 다들 파이팅해요. 파이팅! 우리가 몰랐던 비만의 진실. 하루 종일 앉아있기보단 틈틈이 짬을 내 움직이고 좋은 사람들과 천천히 식사를 즐기는 작은 습관만 바꿔도 비만과 당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널 A